네, 지금 이렇게 새로운 강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한 지 한 4개월, 3개월 된 것 같은데 조금 두서가 없죠. 올라오는 영상들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기도 하고 뭐 미싱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지금 단계여서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시네마틱이나 뭐 미싱 강의들은 계속 병행해서 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튜브를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결과물도 남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만든 프로젝트고요. 제가 이렇게 음악 곡을 여러 장르를 만들어 보면서 이거를 직접 그냥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프로젝트로 뭐 믹싱까지 하고 뭐 나름대로 마스터링까지 해서 이렇게 음원으로 발매하는 과정까지를 다 이렇게 오픈해서 뭐 이렇게 강의를 중간중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편하게 할 겁니다. 편하게 이렇게 직접 녹음해서 목소리로 편하게 이렇게 하고, 강의라고 해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편하게 그냥 제 곡 만들면서 아, 얘는 이렇게 곡을 만드는구나 하는 거를 좀 보시면서 그런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편집은 해보겠는데 빨리빨리 넘어가게끔 어쨌든 좀 감안해 주시고, 넓고 얕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장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대신 뭐 깊이 있게는 힘들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 가지 장르를 다 만들어 볼 건데, 저도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은 J-팝인데 이걸 굳이 꼭 J-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나는 J-팝. 다음에는 뭐 시네마틱도 만들어 볼 거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락 음악도 만들어 볼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다 음원으로 한번 내보고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제가 실은 예전에 이거 한 1-2주 전에 한번 올렸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바로 비공개를 했는데 그때 그 취지가 그 무료 악기나 내장 악기로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음원 내보자 그거였어 가지고 막상 하긴 했는데 이게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영상을 내리고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악기들 뭐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프로젝트를 열면은 이렇게 디폴트로 항상 해 놓는 설정이 있어요. 이렇게 마스터단에 보시면은 리미터 이렇게 해 놓죠. 수치를 이렇게 맞춰 놓고 리미터를 걸어 놓고, 그리고 아이조토페사에 많이들 쓰시는 토널 밸런스 이 주파수를 체크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프로그램도 이렇게 체크 용도로 띄워 놓고, 그리고 저는 이제 IK 멀티미디어사의 거의 모든 제품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쓰이는 미터 제품입니다. 미터기죠. 이걸 항상 마스터단에 이렇게 해 놓고 미터를 체크하면서 여기 보시면 위상도 있고 아날라이저 있고 다 있죠. 여기 워터폴도 있고 그래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단에는 이렇게 3 개만 걸어 놓고 디폴트로, 그리고 이제 FX 채널에 딜레이와 리버브를 또 항상 자동으로 불러오게 해 놓고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딜레이는 이렇게 8분의 1 이걸로 싱크를 맞춰 놓고 피드백은 뭐 20% 정도, 일반적인 세팅이에요 대부분. 기본 용도로 해 놓는 거죠. 뭐 이렇게 디폴트로 다 걸을 수 있게. 그리고 리버브도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프리 딜레이 48 이 정도가 저는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리버브 타임인데 뭐 1점이나 1.5 이 정도 이렇게 해 놓고, 이것도 거의 표준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각자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죠. 그리고 리버브 밑에는 항상 EQ를 걸어서 로우 컷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해 놓는지는 제가 믹싱 강의 영상들 뭐 여러 개 올리면서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항상 세팅을 하고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일단 J-팝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곡을 만들 때 장르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송폼을 먼저 만드는데 그 대부분 피아노로 먼저 만들죠. 이렇게 코드나 이런 거 한번 다 쳐 보고 어느 정도 송폼에 맞춰서 구성을 다 마련해 놓고 피아노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오케스트라 악기들로 변환하는 작업이 거의 주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락 음악 같은 경우는
리프를 먼저 만들죠. 기타 리프를. 그걸 먼저 만들고 그게 뼈대가 돼서 이렇게 다른 악기들을 추가해 가고, 그리고 뭐 대중음악이나 좀 더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인트로를 먼저 만드는 것 같아요, 인트로. 인트로를 먼저 만들면은 그 뒤에서는 이렇게 쫙 연결이 되게끔 다른 악기들이, 그리고 뭐 드럼을 먼저 만들 때도 있고 리듬이죠. 이게 각 장르마다 좀 다른데 이 제이팝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만들어야 될 거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드. 그 세련된 코드가 주는 맛이 제이팝의 강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노로 이렇게 먼저 불러와서 코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주로 쓰는 악기가 샘플 탱크인데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 가지고 옆에 열렸네요. 자, 가져올게요, 이쪽으로. 작업할 때 모니터는 듀얼 모니터를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특히 영상 작업하면서도 편하고, 영상 작업이 아니더라도 굉장한 강점이 있으니까 듀얼 모니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악기들 말씀드리면은 저 샘플 탱크를 이제 저는 이제 스케치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구성을 만든다 그러면 샘플 탱크를 주로 쓰고, 그리고 오프스 또 거의 메인으로 쓰는 거거든요. 오프스는 이제 이스트 웨스트사인데 저는 이제 구독을 해서 이스트 웨스트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트 웨스트는 제가 음악을 하면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작업을 다 이걸로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뮤지컬 이런 거 오케스트라 장르가 많으니까 이걸로 작업을 해 왔습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괜찮고,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불편한 면이 좀 있어요. 그거는 작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샘플 탱크도 저는 이렇게 메인으로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작업은 이걸로 하거든요. 샘플 탱크를 쓰는 이유가 저는 IK 멀티미디어사의 제품을 다 갖고 있는데 거의 그 맥스를 사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의리로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 샘플 탱크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그냥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펙트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제품들 콘탁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피아노를 먼저 불러와서 한번 가볼게요. 네, 소리 좋죠? 샘플 탱크가 피아노 소리는 괜찮더라고요. 코드 작업할 때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성학을 뭐 아시면 좋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니고, 이렇게 저는 먼저 숫자를 정합니다. 숫자. 보통 대부분 그렇죠. 뭐 3, 4, 5, 6 진행, 4, 3, 6, 1 진행, 뭐 그런 진행 숫자들이 있거든요. 숫자 1, 2, 3, 4, 5, 6, 7, 8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이 근음이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를 정하는 거거든요. 트라이어드 코드라 그러죠. 이렇게 가장 기본 코드, 뭐 도미솔, 뭐 레파라, 뭐 이런 거 세 개로만 이루어진 코드, 1도와 3도, 5도 이렇게 세 개로만 이루어진 코드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먼저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4, 1, 2, 6 진행이거든요. 뭐 복잡하고 세련된 코드도 일단은 다 기본에서 시작을 하니까 기본 코드를 먼저 이렇게 트라이어드 코드로 간단하게 찍어 두시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에서 이제 변형을 해 나가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그때 영상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죠. 세 개의 음으로만 이루어진 이 코드에서 세련된 코드를 만드는 1단계 작업은 텐션 음을 추가하는 겁니다. 텐션 음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7도 음, 도미솔에서는 이렇게 7번째 음, 그리고 9번째 음을 보통 텐션이라고 합니다. 뭐 11번째도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7번째와 9번째. 뭐 7번째는 뭐 엄밀히는 텐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곡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7번째 음이나 9번째 음을 추가를 하면 조금 더 세련돼진다, 코드가. 그리고 대중음악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단계에서 많은 경우가 완료가 되거든요. 코드를 만들면 무조건 텐션을 추가를 한다. 보시면 7번째 이렇게 추가를 했고, 이렇게 보면 추가를 했어요. 여기는 9번째를 추가를 했고 이렇게 추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코드가 훨씬 세련되게 바뀝니다. 바뀌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진행을 하면은 조금 단순하죠, 코드가. 밋밋하고, 물론
뭐 인트로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가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코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징검다리 코드는 이렇게 보시면은 코드가 하나 추가가 됐죠. 이렇게 진행하다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이어준다는 느낌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중간에 4, 1, 2, 6인데 2와 6 사이에서 하나가 끼어들었죠. 징검다리 코드를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화성학적으로 법칙도 있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귀로 들어서 괜찮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베이스음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뒤에 오는 베이스음 그 사이에 이렇게 베이스를 넣어주는 게 그게 가장 자연스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2번, 3번 코드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징검다리 코드를 하나 넣어주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작곡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작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구성 같아요. 구성. 이 구성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게 거의 규칙이라고 할 만한 걸 하나 꼽자면은, 모든 뭐 코드나 악기나 뭐 리듬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멜로디나 모든 거에 있어서 반복과 필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 필인이라는 개념은 드럼에서 많이 이렇게 아시죠? 드럼에서 잠깐 드럼 하나 볼까요? 옵스는 이렇게 찾기가 좀, 이게 찾기가 애매해요 이게. 이래서 미는 게 좀 불편해서 손이 잘 안 가긴 하는데, 저 이걸로 해 볼게요. 무도 드럼으로. 보시면은 뭐 이런 거 하나 해서 이런 게 이제 반복이죠. 이런 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게, 이게 반복이면은 이게 몇 마디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인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박자를 바꿔주는, 이렇게 쪼개주는 이런 필인이 항상 들어가는데, 이 비율이 아마 8:2 정도 될 거예요. 8:2, 7:3 이 정도. 그러니까 한 80%는 이렇게 반복을 진행하다가 나머지 뒤에 20%에서 필인이 등장한다. 이 규칙이잖아요, 드럼에서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이게 모든 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음악에서 작곡하면서. 일단 코드에도 그렇고, 코드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반복되는 코드 이렇게 짠,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뒤쪽에서는 이 뒷부분에서는 코드를 좀 바꿨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뒤에서는 코드를 반복을 시키지 않고 바꿨죠. 이게 비율을 따지면은 이 반복되는 코드가 앞에 한 번 더 나오고 뭐 2번 정도 더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코드 이렇게 나올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코드에도 필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곡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계속 그냥 같은 코드만 반복하면은, 물론 대중음악에는 그런 곡도 많은데 좀 더 세련돼 제이팝에서는 특히 좀 세련되게 하려면 이렇게 코드에도 필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 세련되지만 뭔가 약간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결국엔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죠. 텐션이 많이 들어간. 이런 코드가 이렇게 필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코드뿐만이 아니라 아까 리듬도 그렇고 코드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멜로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뭐 송폼도 그렇고, 송폼으로 치면은 뭐 브릿지나 이런 게 이제 필인에 해당되는 거죠. 뭐 코러스나 벌스는 이제 반복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곡의 구성 요소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아 필인을 넣어야 된다. 내가 지금 필인을 안 넣어서 곡이 지루해지지 않나?' 이거를 항상 머리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곡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곡이 다채로워집니다. 어떤 악기를 넣든 간에. 기타 연주를 넣어도 필인이 항상 나오게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필인 하나 때문에 곡을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복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반복이 없으면은 곡이 안정감이 없어져요. 어느 정도 반복을 시킬 코드를 일단 정해 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작업이 지금 이제 코드에 리듬이 좀 밋밋하죠, 리듬이. 정박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정박에 찍히니까 이런 거를 조금 변화를 줘서 싱코페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당겨 준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코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박자에서 조금 일찍 나오죠? 여기도 그렇고. 이런 기법을 하면은 이제 효과가 좀 더 속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좀 더 생기고.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당겨 찍는 싱코페이션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은 곡이 세련되게 들리니까 이런 것도 곡 작업하면서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곡의 리듬을 변화를 줄 때는 먼저 베이스부터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엇박을 찍어 가면서 베이스부터 먼저 해 보고 그 위에 이렇게 박자들을 이렇게 바꿔 보시면 좋은데, 약간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는 드럼의 킥드럼이다. 그리고 위에 이 코드는 하이햇이나 스네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 베이스가 킥이고 이 위에 코드 및 스네어라는 의미가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얘가 먼저 나오고 뒤에 쳐 주고. 그러니까 비유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리듬을 칠 때 위에 음을 위에 코드 음이 아래에 베이스 피아노 음을 이렇게 보조해서 같이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리듬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끊어 가지고 주법대로 한번 해 봤고요.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앞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그레이스 노트라고 그러거든요. 어 조금 세련되거나 약간 재즈스러운 느낌을 줄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거 들리셨죠? 이거. 따라 하는 거, 이런 거를 가끔씩 섞어 주면은 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이건 제가 의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도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요. 지금 상태는 기계적이죠, 상당히. 그래서 휴머나이즈가 좀 필요합니다. 휴머나이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영상 만들면서 해서 휴머나이즈는 뭐 시퀀스마다 다르니까 콘타이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건데, 스튜디오 원에서는 보시면 이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고 그 무작위로 이렇게 변동이 되고, 아무래도 인간적인 면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겹치는 것들 생기면은 이렇게 오버랩 수정을 해 주거든요. 이런 단계로 가는데 이건 시퀀서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찾아보시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좀 더 인간적인 느낌이 나게 되거든요, 조금. 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됐죠. 네, 다음 박자에는 이런 것과 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드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드립도 이렇게 필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그 말씀드린 반복과 필인, 이게 중요하거든요. 피아노는 이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피아노 음색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제가 뭐 작업을 하면서 바꿔보든지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베이스를 할까 드럼을 할까 하다가 지금 먼저 드럼을 먼저 해 놨거든요. 드럼을 한번 여기 샘플 탱커에서 불러 가지고 드럼에 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거는.